I wonder if in heaven, if I'll still have you by my side. Cause I don't ever know if I'll ever let you go. I'll never let you go. 안녕하세요. 슈퍼리치 하우스 채널의 한성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트라이프 생명의 김소전 FSR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날씨가 그랬죠. 너무 네네. 요즘 좋아가지고 너무 밖에 좋죠. 네. 막 나다니고 싶은데 좀 바빠서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네네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시국이 또 시국인 만큼 또 마음도 뭐 약간 설레고 네. 우리나라 가을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날씨도 너무 좋기는 아름답죠. 하지만 또 모두를 위해서 또 약간 자중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굉장히 건강하죠. 저는 약간 건강 염려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아, 요즘에 저희가 유난히. 돈에 대한 네. 이야기도 하고 네네. 지난 컨텐츠 영상에 약간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저희가 컨텐츠 영상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관심이 있는 그런 협력사 업체들에서 뭐 협찬도 좀 해주시고 오, 네, 또 저희 둘이 좀 건강해 보이지 않았는지 저희 건강해 보이죠. 예, 유산하라는 회사에서 네네. 이런 제품들을 한번 예,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라고 권유를 주셔가지고 네. 이게 소전 씨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예, 먹어보고 복용을 해보시고 저도 오늘부터 후기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일주일 네. 정도면 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게 한 달 이렇게 분량인데 좋은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잘 이런 걸 믿진 않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번 먹어보고 다음 네네. 주 촬영 때 리뷰해드리도록 더 하겠습니다. 건강해진 얼굴로 와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다른 네네. 주제는 어떤 건가요? 대표님 저희가 네. 또 자꾸 나이를 오픈하는 것 같아서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우리 매 컨텐츠마다 저희 맨날 나이를 나이 언급했던 얘기해.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네. 먹으니까 나이 얘기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40대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이 40대를 다른 말로 약간 이칭이나 별칭이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40대 뭐 브록인가요? 맞아요. 브록의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다. 우리 브록의 나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혹. 네. 뭐죠? 뭔가요? 브록의 나이. 예. 이게 말 그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다. 이제 우리 살 만큼 살았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지금. 그래요? 자, 혹시. 정말 우리 살 만큼 산 건가요? 그러니까요. 혹시 대표님 네. 20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대. 저 그런 상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죠? 기억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슬픕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네. 20세의 남자는 갓을 쓰는 나이라고 해서 약관이라고 했대요. 약관? 약관이라고 했고 20대 때부터 갓을 썼다. 썼었나요? 그렇죠. 우리 지금의 시대랑 또 다르니까 예전 얘기. 그리고 20세 여자들은 방년이라고 해서 방년. 꽃다운 나이다. 너무 꽃다웠습니다. 아름답네요. 저도 꽃다웠는데요. 그 문장 자체가 되게 네네. 아름답네요. 꽃다운 아름다워요. 나이라는. 맞아요. 참. 그리고 이제 30대는 네. 이립이라고 해서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다. 좀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조금 더 젊게 사는 느낌이긴 해요. 그죠? 그쵸. 우리가 지금 네네. 40대라고 하지만 네. 부록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저도 뭐 다양한 거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사실 네. 지금 40대가 돈을 가장 왕성하게 또 버는 나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유혹이랑 기회가 너무 많은 나이죠, 지금. 저희가 왜냐면 돈을 열심히 잘 벌고 네. 꾸준히 축적해 가고 있는 이 나이에 여러 가지 유혹들은 많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에는 사실 매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0대에 흔들리지 않는 돈 관리 방법, 약간 기본은 이것만은 우리가 지키자. 흔들릴 때 흔들리더라도 약간 이런 이야기 한번 수다를 떨어볼까요? 오,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그 40대를 흔히 뭐 전환점 뭐 또는 인생의 시작점이자 네네. 뭐 전환점이라고들 하는데 네네. 약간 제2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실제로 네. 지난 2, 3년 전에 저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 가정을 이루는 거를 이룬 이래로
두 번째 이제 뭔가를 시작하기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게 요즘이거든요. 그쵸.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어떤 뭐 방법이 있을까요? 뭐 그런 전환점이라고들 하는데. 네네. 일단은 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첫 번째, 아주 간단한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정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네. 일단 첫 번째, 내가 쓰고 있는 돈을 목적 자금별로 관리한다. 되게 심플하죠. 네. 목적. 제가 이 돈을 어디에 쓰지? 어디에 쓰지를 솔직히 다 기억하시나요? 한 달에 공과금을 얼마를 내고 내가 외식비를 얼마를 쓰고 쇼핑을 얼마를 하고 혹시 아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 솔직히 저는 네.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중개를 하다 보니까 좀 사업하는 뭐 수입원이 좀 여러 것들이 그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회계 장부가 따로 재무제표가 따로 있는데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놔도 사실 디테일하게 제 머릿속에 기억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데 내가 대략 한 달에 소비되는 그 나의 돈이 이 정도다라고 정도까지밖에는 대부분 알지 못하세요. 네. 사실은 뭐 공과금이나 고정비처럼 이렇게 확실한 금액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다못해서 뭐 만약에 직장인 분들 점심에 우르르 뭐 식사를 요즘엔 잘 그러지 못하지만 식사를 하시고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죠. 저도 직장인일 때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밥 먹고 카페 가서 우르르 가서 테이크아웃 내가 다 쏠게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또 저녁에 뭐 외식이나 또는 회식하거나 하면 또 술값 낼게 이런 것도 있고 그럼 또 택시비 그러니까 그 평균 말고 10만 원 이상 일비가 대리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금액들이 물 흐르듯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면 한 달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반드시 막 나는 오늘 얼마를 쓸 거야라는 그것보다도 네. 이거를 약간 습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를 소비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목적 자금별로 계좌를 관리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세요. 예.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간편하게 뭐 네네. 가계부들 뭐 이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을 맞아요. 활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굉장히 하고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에 뭐 제가 카드를 등록해 놓은 것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뭐 주유료, 뭐 네. 식대, 뭐 기타 등등 이게 자동으로 분류해서 네네.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기록하게끔 되는 맞아요. 그런 좋은 소프트웨어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달마다 지출 목적 대비 이렇게 비용 쓴 대로 다 그래프가 나와서 그려져서 맞아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예산보다 사실은 더 많이 쓰는구나라고 하면 약간 이걸 조율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렵죠? 근데 그거를 써도 사실 그냥 사용만 하고 자기가 뭔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의미는 없잖아요. 맞아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 말씀드리는 게 먼저 고정비라는 항목을 정해 놓으시고요. 공과금, 생활비, 교육비처럼 정해진 금액은 이렇게 변동 없는 비용으로 따로 관리를 하시고요. 변동성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출들 그런 것들을 또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외식비나 여가비나 쇼핑비 또 네.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도 계속 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매달 내는 세금 말고 시기에 따라서 내는 것도 굉장히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경조사비 같은 거 갑자기 누가 그쵸. 불쑥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네, 맞아요. 이런 비용들이 비용들이니까. 사실은 갑자기 들이닥치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정해놓고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계부를 대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좀 잘 활용을 하셔서 네. 그런 본인들의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대부분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챙기는 편이어서 머릿속에 많이 있기는 한데 어느 날 갑자기 데이터를 딱 받아보면은 한 달간의 그래프를 보면 내가 왜 이랬지?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 좀 들면서 맞아요. 반성의 기회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40대 돈 관리 수칙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쓰는 비용을 목적별로 네. 파악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는 이 목적별로 정확하게 계좌를 나누시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자 고정비 자동이체 나가는 계좌 따로, 네. 변동비
나가는 뭐 카드 또는 뭐 체크카드 이런 거 다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네. 사실 우리 고객님들 제가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자산 관리 어떻게 하세요? 월급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네네. 대부분 제일 많은 게요. 일반 직장인 분들께서는 그냥 급여 통장 있잖아요. 네. 급여 통장 하나에서 다 나가요. 다 나가고 남는 게 내 돈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이렇게 되면 안 남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조금 계획적으로 지출을 네. 해주시는 게 좋겠고 네네. 특히 이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 사업하시는 대표님 마찬가지죠. 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부가가치세, 세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용 처리를 많이 비용 해야 처리 세금을 부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렇다고 내가 쓰는 돈을 전부 다 비용 처리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맞아요. 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쓰고 나중에 뭐 처리 받겠지가 아니라 많이 쓰면 많이 받겠지가 아니라 이것도 좀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영업용 카드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렇죠. 다 사업이니까 사업자 카드, 뭐. 그렇죠. 사업자용 카드 해서 정확히 일적으로 관련된 거는 그 카드만 사용한다라는 좀 원칙을 세우시고요. 네. 기타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건 네. 정확하게 개인용 계좌로 또 구분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관리도 편하기도 한데 나중에 정산하실 때 그 세무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눈에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계좌별로 본인이 지금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아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둘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굉장히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네. 사업자분들은 개인 그 지출과 그리고 네네. 사업적인 지출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도 실제로 사업을 오랜 시간 전부터 해왔지만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과 뭐 이런 것들을 예. 분리를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젊은 그 CEO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네. 청년 그 CEO들. 네. 처음에 솔직히 다 처음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사업 일으켜보자. 열심히 으쌰으쌰 하느라고 사실 정작 못 챙기고 네. 나중에 세금 너무 많이 내고 네. 그러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통장을 세분화해서 수입하는 통장 네네. 그리고 말씀 주신 고정된 지출이 나가는 나가고. 통장 근데 네. 그거조차도 개인과 그리고 사업자로 그렇죠. 지출이 되는 고정비를 분리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사업자 통장 그리고 개인 통장 이거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리해 주는 게 굉장히 나중에 장기적으로 좋고 결국 본인들이 이제 얼마나 수입을 했고 얼마나 지출이 나가는지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그렇죠. 뭐 불필요한 세금이라든지 또 불합리한 불합리한 세무조사 나올 수 있어요. 세무조사를 맞아요. 받거나 네. 뭐 이런 일이 없을 수 부당한 대우를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세무조사가 조금 우려되는 업종에 계신 우리 대표님들 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고정비는 뭐 어차피 명확한데 약간 변동성이 있는 금액대 지출 비용으로 썼을 때 비용 네. 처리까지 받으실 때도 향후에 혹시 모르는 일들을 대비를 해서 네. 뭐 엑셀이든 뭐든 문서에 조금 이 내역은 내가 어떻게 썼다라는 걸 좀 기입해서 기억해 두시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 제 고객님 중에서 한 네. 분께서 이제 세무조사를 맞으셨는데 네. 이제 본인은 그러면 한 1, 2년 정도 전까지만 이렇게 다 확인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렇지 그런데 않죠. 갑자기 이제 7년 전에 사용했던 돈에 대해서 이제 왜 어떻게 어디에 썼냐라고 사용 출처를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7년 전에 쓴 485만 원은 어떻게 기억 기억해요? 못하죠. 그렇죠. 기억 그래서 이런 못하죠. 거는 좀 명확하게 기입을 해두시면은 뭐 정확한 증빙이 아니더라도 기억에 의존해서 또 추리할 수 있으니까 좀 저희 활용하시기 바래요. 고객분들 중에서도 작년에 최근에 이제 뭐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세금에 네, 대한 네. 부분들에 국민들이 좀 부담이 좀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매출이 제 고객분께서 한 연 70억에서 한 80억 정도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매출 일으키는 회사인데 그 대표님께서 갑자기 세무조사 왔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예요. 네네.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인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뭐
올해 작년 뭐 이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 벌써 한 7, 8년 아주 전부터 오래전. 네, 장부나 네, 이런 맞아요. 디테일한 부분들 뭐 지출한 세부 항목 같은 것들을 다 막 체크한다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그래서 추징 세금이 한 8억, 한 9억 정도를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게 회계사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회계사 네. 세무사가 있어도 이걸 네. 마찬가지로 네. 기억을 잘 못하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또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하려면 그래서 법인 전환을 또 필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그런 세부적으로 지출에 대한 부분들, 수입에 대한 부분들,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40대 돈 관리 수칙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목돈이 필요한 상태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마련해라. 입니다. 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여유 자금 많이 있으세요? 그 돈은 저기 부동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네. 주식으로 가거나 여유자금만 있으면 보통 재테크를 하잖아요. 맞아요. 따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니까. 맞아, 이게 현금을 보유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참 돈이 갈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어디서 들은 거 있어서 계속 네. 굴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에게. 부록의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유혹에 굉장히 잘 넘어가는 나이라고 그러니까요. 아까 옛말이 말씀드렸고. 틀린 말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그 성장 시기에 따라서 교육비도 계속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요즘엔 유학을 대부분 많이 가니까 많이 가죠. 유학을 갔을 때 해외에서의 유학 비용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생활비도 있죠. 네. 그리고 자녀가 또 성장해서 어느덧 갑자기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뭐 이게 예정이 없잖아요. 자녀의 결혼은. 그쵸. 뭐 자녀가 특정할 수 17세에 없죠. 갑자기 아버지 저는 23살 6월 달에 결혼하겠습니다. 그쵸, 뭐 이런 특정할 이야기를 수 할 수 없죠. 없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오면 물론 요즘은 다 뭐 결혼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는 하지만 또 부모님이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쵸. 어쨌든 뭐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혼사가 이루어질 때는 약간의 돈이 필요하신데 이것도 사실은 계획이 없는 지출이죠. 이제 이런 때들을 위해서 이제 여유 자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상사태, 뭐 네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거를 대비해서 네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조금 아까는 장기적인 거를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비상금으로 일반적인 개념을 좀 이야기하자면 네. 내가 한 달에 버는 수입의 한 6개월치 정도? 이거를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일상적인 비상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거나 하는 이런 좀 단기적인 상황에 대한 거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유자금, 목돈 이런 것들은 사실 있는 대로 모아야죠. 한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막 쓰기 바쁘잖아요. 돈 생기면 이것도 어디다 쓰지라고 하는데 이런 걸 어디다 쓰지도 중요한데 어디에 쓰면서 모아갈까라는 걸 좀 정확하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자산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여유 자금에는 한도가 없어요. 그죠? 사실 없죠. 있는 대로 모아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목돈이면 목돈일수록 사실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나이 든든하죠. 노후가 또 우리 노후 얘기 항상 자주 하는데 나이 얘기랑 노후 얘기 많이 하는데 나중에 편안하게 살려면 목돈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돈을 모을 때에도 그냥 무슨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갖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뭐 여기저기 좀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또 주시고 네. 실질적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가끔가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일정 시기 되면 또 큰 비용들이 갑자기 좀 수입이 생기거나 하실 때 이걸 어떻게 운용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냥 뭐 은행의 뭐 확정금리? 사실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되게 많이 하셨죠. 근데 요즘에 금리가 워낙 낮고 아무리 높아도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이자가 뭐 7년 동안 납입을 하는데 2%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7년 뒤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포함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면 화폐 가치도 달라지고 그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이겠다라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들죠. 그래서 사실 조금 안정적이면서 네. 약간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보다 조금 웃도는 수익 정도면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네. 조금 안정적인 펀드나 이런 식으로 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제 업이니까 네. 뭐 저희 보험 상품 중에서는 예를 들면 일시납 상품 이런 거에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서 목돈을 넣어두시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뭐 약관 대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중도 인출이에요. 계좌랑 똑같습니다. 빼서 쓰고 또 여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또 그러다가 돈을 벌어서 돈이 생기면 다시 추가 납입 형태로 넣으시면 돼요. 그 지난번에 계속 운용이 되는 거죠. 저희 슈퍼리치다우스 구독자 고객분 그 계약해 주신 변액보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돈 관리 수칙 하나 더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네. 돈 관리 수칙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네. 노후 자금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쉽지 거죠. 않은. 이게 왜냐면 이게 그 부모님들이 네. 이제 자녀를 낳아서 계속 양육을 하고 아이 학비도 내고 또 아까 저 뭐 유학 가고 뭐 결혼한다 뭐 한다 하면서 사실은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버는 돈들을 자녀한테 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작 이제 자녀가 나의 품을 떠나고 이제부터 나의 노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시기에 사실 나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이제부터 사실 나의 그 실버 라이프가 시작인데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 연금을 깬다거나 이런 일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예, 예전부터 맞습니다. 아주 고질병처럼 많았던 거, 뭐 보험 깨고 무슨 연금 깨고 못 깨서 그 다 돈으로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게 본인에게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필요합니다. 네. 만약에 내가 노후에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할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뭐 매달 내가 생활비 어느 정도 쓸까? 이런 생각? 네, 어느 정도 계산을 했는데,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다가도 1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그 생각을 하면 그때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계속 수준이 높아져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는 내가 월 그래도 한 300, 400 정도의 매달 지출을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니야 한 700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 또 어떨 때는 높아지니까. 네, 또 어떨 때는 아니야 이거 가지고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 뭐 한 2, 300 정도도 될 것 같아. 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왔다 갔다 하는 해. 거죠. 네. 솔직히 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노후에는 이제 부부가 주로 뭐 네. 싱글 라이프라면 또 싱글 라이프에 맞는 지출이 있겠지만 네. 부부라면 부부의 한 달치 생활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정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완전히 그 최저 생활비 있죠. 네, 네. 네, 거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간단히 계산해 보세요. 우리 부부가 만약에 뭐 우리는 한 60세부터 네. 한 요즘은 수명이 많이 늘어서 뭐 더 이상 100살 이상 살겠지만 90세까지를 나의 노후로 본다. 그럼 30년 네. 나의 노후를 위한 필요 자금이 얼마일까? 네. 만약에 나는 한 달에 최저 그래도 우리 부부는 한 달에 30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1년이면 3,600만 원. 네. 그리고 30년이면 7억 2천? 이렇게 되나요? 거의 10억 가까이. 근데 이거 굉장히 그 최소 금액인 거 아시죠? 최저 생활비니까 그쵸. 밥만 먹고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 외에 그럼요. 여가, 여행, 뭐 쇼핑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쵸. 그것까지 고려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뭐 그 생활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게 많아요. 금액이.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경조사비라든지 맞아요. 나이가 좀 들면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선배 후배들이 네. 먼저 떠나가는 맞아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자녀분들 이제 손주를 또 볼 나이니까 예상치 못한 비용들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더 많이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발생하죠. 건강 케어에 대한 부분들 그 비용도 사실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나의 노후에 우리 부부가 또는 뭐 혼자서일 수도 있겠지만 내 남은 여생 동안 내가 매달 얼마를 써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내가 노후에 그리는 나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해서 조금 금액을 한번 뽑아 보세요. 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지금부터 그 은퇴 전까지 내가 모아야 되는 돈의 금액이 나오죠. 네. 그걸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아주 네. 단순 계산으로 한번 이런 고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개인연금도 많이 가입들을 하시니까 네. 개인연금을 만약에 뭐 수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걸 내가 만약에 20년에 나눠서 받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네. 이거를 10년 동안 약간 조기에 더 많이 받을래라는 이런 선택 옵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80세 정도가 넘어가면서 활동량이 현저히 줄고 쓰는 비용도 사실은 훨씬 줄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모아놓은 이 적립금을 20년 동안 똑같이 나눠서 받는 것도 좋겠지만 초반에 10년엔 조금 더 많이 땡겨서 받고 네. 나중에는 조금 더 적게 받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이것도 역시 계산을 해서 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네.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네. 이거고요. 우리가 아직 지금 오늘 40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연령이랑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우리의 수명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오늘은 이제 40대 돈 관리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직 젊으니까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이제 늙는 일이다라고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늙는 것과 죽는 것 절대 너무 슬퍼. 네. 40대를 잘 준비해서 50대 그리고 이제 좋은 시기를 맞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오늘 주제로 다뤘던 돈 관리, 부록의 나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알뜰살뜰 챙겨줘가지고 네, 맞아요.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우리 다 잘 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피소드를 마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더보기란에 또는 그 댓글에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유익한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